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골다공증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골다공증 하면 일반 특히 우리 교포사회 여러분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뭐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심장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가지고 생명에 관계가 없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학적인 문제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원인이라든가 치료법이라든가 진단법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느냐, 일반 환자들이 그런 걸 말씀드리겠고, 또 이 기구가 골다공증을 갖다가 진단하는 기구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거창스럽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을 덱사머신, DEXA, 덱사머신이라고 그러는데, 엑스레이를 써가지고 뼈의 강도를 갖다 재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나 그 엑스레이의 그 용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한번 이거 덱사머신으로 골다공증 진단 테스트를 하는데 엑스레이 노출되는 양은 예를 들면은 뉴욕에서 LA까지 제트기 타고 비행기로 갔을 때 우주선에 의한 노출에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환자들을 모시고 검사를 할 때 저도 무슨 배치를 단다거나 가리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테스트이고, 또 그 결과가 곧 나오며 그 결과를 봄으로써 환자가 어떤 치료 방법을 취해야 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 골다공증의 검사를 의사들이 하기를 갖다가서는 굉장히 장려하고, 그래서 의사들도 그 골다공증에 관한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강의를 적어도 3주일 동안 가서 풀타임으로 들은 다음에 시험을 쳐가지고 면허를 따야 합니다. 이걸 하실 수 있는 의사는. 그걸 갖다 영어로 CCD라고 그러는데, Certified Clinical Densitometrist 라고 그러는데, 그 CCD 합격을 해야만 이걸 할 수 있으며, 또 예를 들면 미국 정부의 메디케어에서는 이걸 하도록 여러 번씩 의사들한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하나가 이 미국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의 그 수가 1,000만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영어로 10 million이 있다고. 상당히 많은 수죠. 10 million이 있으며, 이런 분들이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서는 골절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달러로 해가지고 1년에 190억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90억 달러가 든다니까 막대한 양의 비용이 드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발견하고 미리 치료해가지고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단 골절이 되면 수술하는 건 간단합니다. 입원해가지고서는 이제 고관절이라든가 척추가 골절이 됐을 때 수술하고, 거기다 핀을 박는다든가 인공 고관절을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한 일주일 입원한 다음에 퇴원하나. 그러나 대개 수술한 다음에 거진 30%가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것이 수술에 직접적인 관계는 합병증이 아니라 수술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심장 경색증이 온다든가 중풍이 온다든가 폐염이 걸린다든가 해가지고 합병증으로서 사망하는 율이 거진,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지만 그 3할이, 그러니까 30%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망률도 그거를 따지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하트어택, 심근경색에 의해 가지고 사망하는 율과 거지만 비슷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 골절이 되는 골격은 주로 고관절, 예를 들면 대퇴골에 이제 골반하고 대퇴골이 마주치는 그 고관절이 제일 많이 되고, 그럼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척추에 골절이 됩니다. 척추 골절이 돼가지고 척추가 꼬부라지게 되는데, 제가 그 뼈의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이게 정상 척추 뼈입니다. 정상 뼈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내부에 칼슘이 많이 있어가지고 단단해 보이고,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가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칼슘이 흘러내려와서 보기에도 벌써 연약해 보이고,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찌부러지겠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중도로 돼서 이것이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척추에 오면은 보시다시피 이 위에서부터 세 번째 척추가 이렇게 짜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작아졌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건데, 골다공증 때문에 이렇게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구멍으로 그 신경을 눌리게 돼 가지고 요추나 흉추에 신경이 눌려가지고서는 압박을 받아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혈이가 구부러지는 것과 동시에 허리가 아프고 운동을 잘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또 그 옆에 이것이 고관절인데, 아까 말씀드린 고관절에서 아시다시피 이쪽은 이 모델에서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이렇게 칼슘이 유출이 돼가지고 허스럽게 돼 있고, 대개 여기 이 모델에서 여기가 골절이 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부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약해져 가지고 딱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관절 골절이 되면은 수술해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고관절 위는 전부 떼어내고 인조 고관절을 넣게 되는데, 그것이 수술 자체는 뭐 이렇게 뭐 생명에 위험한 수술은 아니지만, 그 합병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은 성공했는데 그 3할이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를 해야, 이거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프라블럼이 있다는 것 같다 미리 알아가지고 방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골절이 많이 오는 거는 주로 여성이 폐경기 지난 다음부터는 뼈에서 칼슘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호르몬 부족으로. 그래가지고서는 폐경기 지난 다음에 여성의 거진 40%가 골절이 생긴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0세 이후에 지나가지고서는 그 40%가 골절이 생긴다면 심장병 걸리는 퍼센테이지도 한 40%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생기는 거나 골절이 생기는 거와 비슷한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서 그렇고, 남자의 경우에는 젊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한 체질이 아닌 이상.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나 70세 이후가 되면 골절률이, 자연적으로 생긴 골절률이 15 내지 20%가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후가 되면은 남자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검사를 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 팩터가 뭐냐, 그걸 잘 알아야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입니다. 여성에서는 폐경기 이후, 그러니까 40세, 50세 이후, 남성의 경우에는 70대 이후, 나이가 중요하고, 또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섹스가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훨씬 골다공증이 많이 쉽게 생기고, 폐경기가 지나게 되면 나이는 50대에 들었지만도 칼슘이 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인종하고 관계가 있어요. 인종하고도 그 큰 관계가 있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흑인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은 골절률이나 골다공증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 또 그 다음이 백인이 높고, 그 다음에 동양인들은, 특히 동양의 여성분들은 백인보다도 골절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체격이 작으니까, 체격이 작고 뼈대가 굵지를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또 중요한 건데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담배를 피면 골다공증에 생기는 율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담배가 폐암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딴 분야에서도 유해스럽지만 골다공증에도 유해스럽습니다. 또 그리고 알코올이 술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술은 하루에 2잔 이상, 하드리커를 2잔 이상 먹으면 역시 골다공증의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가족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어느 환자의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라든가 조부모님이 골절을 당하셨다. 과거에 그러면 그분도 연세가 들어가지고 골절을 당할 가능성이 2배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얘기하면 패밀리 히스토리가 상당히 또 중요하며, 또 하나는 재미있는 건데 이건 체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체중이 무거운 사람, 그러니까 비만형 사람들은 골다공증에 걸리는 율도 좀 줄어들고 또 골절되는 율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꼭 골다공증을 피하기 위해서 뚱보가 되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비만형이 있음으로써 체내의 지방이 뼈를 보충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절률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나, 골다공증률이 낮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비만형 타입에. 그렇게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골다공증의 요인으로서는 이제 관절염이 많으신 분이 이제 그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쓴다거나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쓰면 뼈에서 칼슘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그 확률도 높아지고 골절의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소화제를 많이 드시는 분, 동양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넥시움이라든가 프릴로색이라든가 이런 소화제를 또 오랫동안 장기간 드시면은 이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식에서 우리가 골다공증을 방지하려면은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단백질이라면 이제 고기니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니까 단백질을 많이 드시더라도 주로 물고기, 피쉬, 또 를 많이 드시고, 닭고기는 괜찮습니다. 치킨은 괜찮고 해서 그렇게 하고, 야채가 또 골다공증에 좋습니다. 야채에서 특히 콩나물, 시금치가 칼슘이 많이 있고,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이 야채를 백인보다도 더 많이 드니까 참 좋은 건데,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요새 말이 많지 않습니까? 비타민 D에 관해서. 여기 비타민 D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뼈의 칼슘 축적하는 걸 갖다가 증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광하고도 햇빛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극이나 햇빛이 모자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노르웨이나 스칸디나비아 이런 데 사는 분들은 골다공증의 증가율이 높은데, 이것은 비타민 D의 부족이다. 그래가지고 비타민 D를 인공적으로 많이 먹도록 이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골격을 갖다가서 사용함으로써 항상, 그러면서 또 골다공증에 를 갖다 줄이고, 운동을 함으로써 또 우리가 밸런스를 갖다 취할 수 있으니까, 밸런스를 취하는 그런 능력이 증가되니까 넘어지진 않습니다. 골다공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골다공증 자체가 자연히 척추에 골절이 와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꼬부러집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 할머니가 되면 허리가 굽어졌다. 그래서 저분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저렇게 허리가 구부러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나이가 60 된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골다공증 때문에 척추가 짜부러져 가지고 그것이 허리가 구부러지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전인가 어디에서 그 국제 그 전람회를 하는데 그거를 보러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할머니들이 많이 쭉 줄을 더 가서 이제 그 출입구에 줄을 서가지고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서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대부분 거진 8월 이상 분들이 허리가 구부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저렇게 입장하려고 줄에 서 있는 거구나. 그래가지고선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할머니들이 아니에요. 대개 나이가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60대 정도인데 전부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그 이유는 골다공증을 갖다 진단과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에서는 그게 많이 있지 않은가. 근데 그게 한국의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의료시설이 좋아지고 의료 지식이 높아지니까 이것은 자연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다공증이 있다가 아주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허리가 구부러지는 문제가 그게 있어가지고 신경을 눌러가지고 신경통이 생기는 거 있고 또 하나는 고관절 대퇴골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면 이건 걷질 못하니까 문제가 되고 대개의 경우 고관절이 부러지는 그 이유는 넘어져서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그냥 자연히 골절이 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증승대를 오르내리다가 넘어졌거나 이렇게 운동을 하다 잘못해서 헛디뎠거나 해가지고 고관절이 넘어지는 게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fall prevention.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밸런스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하고 예를 들면 운동하기 힘들어도 수영 같은 것도 하고 또 많이 걸으시고 뭐 뛰지 않다 하더라도 걸음으로써 자기의 그 균형, 자기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러한 그 센세이션을 갖다가서 많이 유지함으로써 넘어지지 않으심으로써 골절을 갖다가 우리가 또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구가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기구가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다공증을 갖다가선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기구이며 이것은 간단합니다. 비교적 한 10분 내지 20분이면은 검사를 갖다 완료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컴퓨터로 이해 가지고 대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를 찍어 가지고 필름을 갖다가 현상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 영어로 bone densitometry라고 그러는데 조밀도 하는 기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꼭 50세 이후 또는 폐경기가 지나신 여성분들은 꼭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시고 남자 여러분들도 70세가 지나시면 꼭 해보시면 그 결과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외로 깜짝 놀랄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천하는 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칼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칼슘이 많이 있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시금치라든가 콩나물이든가 또 시어리얼이라고 그러죠. 시어리얼에 많이 있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이거는 잘 할 줄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오징어 아니라 이와시라고 그러나요? 그 정어리라고 그러나? 정어리는 조그만 생선들 또 메르치 같은 거는 뼈가 그냥 뼈채로 먹지 않습니까? 먹을 때. 그래서 그러면서 칼슘을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고 또 칼슘을 그렇게 음식으로만 섭취하는데도 부족하거나 또는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오스카린이라는 정제를 구해서 먹을 수가 잡수실 수가 있습니다. 오스카는 처방 없이도 사는데 그거는 칼슘하고 비타민 D하고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카를 갖다가 처방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구해가지고 하루에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2번
가능하면 그냥 두 알 한꺼번에 먹어도 괜찮고, 가끔가다 이 위를 자극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딴 방도로 해야 하지만, 그래서 오스칼을 하루에 2번 먹으면서 비타민 D하고 칼슘의 섭취량을 증가시킵니다. 칼슘의 섭취량은 대개 하루에 1000mg 섭취해야 하고, 또 비타민 D는 800 내지 1000 유닛을 1000 단위, 800 내지 1000 단위를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우스운 얘기는 너무 칼슘을 너무 많이 먹거나, 칼슘이 몸에 좋다 해가지고 골다공증에 좋다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거나, 또 비타민 D를 갖다 너무 많이 먹거나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칼슘은 적어도 하루에 한 1000mg 정도, 비타민 D는 800 내지 1000 유닛 정도를 갖다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드시고서는 얼마 들고서는 이거 내가 들었으니까는 뼈가 튼튼해졌을 테니까 그만 먹어도 되겠지 하지 마시고, 그거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이시나 70이 넘으신 고령 남자 분들은 일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드셔야 합니다. 또 골다공증 검사를 해가지고 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오스칼, 칼슘, 비타민 D만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골 신진대사 촉진제라고 합니다. 뼈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포사맥스라도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포사맥스라고도 그러고 바이포스포네이트라고도 그러는데, 아테놀이라든가 악토넬이라든가 이런 게, 이거는 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약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뼈의 신진대사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